왕쌤의 교육 이야기. 안녕하세요, 왕쌤 한한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외부에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합니다. 한동안에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구석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후미진 뒷골목에서도 제가 녹음해서 올려드린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음질이나 이런 거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예, 녹음 상태는 차 안에서 이게 방음이 잘 되네요, 오늘따라.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외부에서도 그래도 오늘도 변함없이 입시와 학습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예,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옆에 큰 대형 탑차가 지나갔습니다. 예, 또 지나가는군요. 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좀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쪽인데 지금 탑차들이 일찍 출발을 하는군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 과연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궁금해서 막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십니다. 또 그리고 부모님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용한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 성적으로도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의 틈새 학과를 찾아낼 수 있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법이나 비방을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게 그 요행수이지, 그게 이제 실력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실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기억하시는 거는요,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는 고3 때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고3 때 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1학년, 2학년 때는 그야말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입시생이 돼서 어느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좀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옛날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입시 전문가, 입시 컨설턴트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나 실력이 많이 평준화되기도 했고, 그 평준화라는 의미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의 평준화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과의 격차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온라인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같은 경우는요, 오프라인에서 정보가 돌아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형태로, 자료 형태로 만들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루트에 있지 않으면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만 같아도 과거에 그 논술 시험이 한참 활성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대 논술이라든지 주요 대학의 논술 문제와 정답지, 자, 요거를 갖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장사를 해도요, 엄청 돈 벌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었죠. 어떤 학원에서 어느 대학의 전형 자료를 가지고 있다,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만 가지고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자료들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인터넷에 있어요. 각 학교의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전년도 입시 결과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온 학교들이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학교가 대표적으로 이제 스카이, 성서한, 요 6학교가 자료를 잘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학교들이 입시 설명회나 또는 관련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요,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입시 설명회에서 공개한 자료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입시 설명회에서 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뭐 대단한 비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자체가 굉장히 오묘하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종합청과 면접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 학과별로 어느 정도의 성적이 평균 성적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중반의 합격자가 되게 많은데 이게 학종이기 때문에 1등급 중반에다가 학교 생활을 성실히 멋지게 잘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1.6등급은 연세대학교에서 떨어졌는데 누구는 붙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그지 같아서 우리 학교를 저평가하기 때문에 떨어졌다. 학교 잘못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1.6등급은 떨어졌는데 옆에 학교 1.6등급은 합격을 했다. 그럼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학교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준비하는 과정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요즘에 뭐 입시에 대한, 특히 수시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많이 퍼져 있습니다. 거의 공용 정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의미가 이제 갖고 있는 정보들의 의미가 비슷비슷합니다.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슷한 프로그램 합니다. 주변 학교 돌아보시라니까요. 우리 동네에 A라는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대회를 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B나 C, D 대학 고등학교를 다 보면 비슷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해봐야 대회 한 번, 두 번 더 하거나 뭐 행사 한두 번 더 하는 수준이지 큰 차이 안 난다니까요. 왜 그 학교의 오히려 우리 학교보다 대회나 행사는 적은 학교의 1.6등급은 합격을 했는데 우리 학교의 1.6등급은 떨어졌더라.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그 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옆에 학교를 전학을 갈까요?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그 학생이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최소한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 답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지금 고3 학부모님들이요, 막 아주 되게 열심히 어느 학교는 몇 등급이 뭐 갈 수 있고 교과 성적의 합격선, 학종 합격선, 논술은 뭐 몇 등급이 합격할 수 있는지 이거 엄청나게 자료 찾으십니다. 누가요? 고3 학부모님들이. 늦었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찾아보시라고요. 제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고 애들만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너 좋은 대학 못 간다고. 참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애들만 열심히 해도 갔다고 막 그렇게 막 자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이고요. 아니 지금이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전두환 시절이라든지 박정희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옛날 그 월급 받고 회사 다니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세상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거에 발맞추는 부모는 그 아이들이 앞서 갈 것이고, 세상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서 뭔가 바뀐 세상이 잘못됐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뒤처지는 겁니다.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제가 굉장히 이야기가 좀 세졌죠.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최근에 상담을 했던 어떤 학부모님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막 화를 내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바뀐 거를 다시 돌아갈까요? 어떤 시절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자, 어쨌든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3학년 돼서 그렇게 화를 내고 열을 받아봐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조용조용 말씀드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요, 지금서부터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대학을 좀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중3, 고1 학부모님들은요, 서울대만 찾아요. 이러지 마세요.
중학교 때까지는 영재인 것 같죠. 에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를 찾아봤으면 연고대를 찾아보시고요. 근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 정도까지 딱 나오면 없으면 에이 없어 그러고 만다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 학교들은요, 성수한 중경외시 아래로 내려갈수록 많습니다. 특히 중경외시라는 학교들과 그 건동원 국숭재단 여기에 있는 소위 말한 인서울 대학이라든지 상위권 대학들 요 정도 대학들에서는요 대부분 그런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에 약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뭐 스카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3 때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결과도 만들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만으로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입시 시즌이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고3 됐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한두 학교 보고 난 다음 찾아본 다음에 에이 별거 없었어 이러지 마시고, 애들이 만약에 그렇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한 권 사가지고서 앞에 한 줄 단원 보고 에이 이 문제집 그지 같아 그러고 그럼 야단치시겠죠. 그쵸? 예.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예.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자, 한번 지금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하는 시점이 딱 지금입니다. 언제?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 바로 지금입니다. 네, 이제 자소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예, 자소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지금 고3들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서부터 자소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여유 부릴 타이밍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서두르냐면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은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다음 주, 지금 계약한 학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면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두 번 정도만 하고 나면 원서 접수할 시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참고하실 분 하나는요, 지금 수능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수능 준비가 안 되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자, 어차피 수능 준비를 할 의미나 필요가 없는 학생들에게 억지로 수능 준비를 시키는 것도 낭비입니다. 괜히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서 뭔가 결판을 낼 수 있다면 시키지만, 그렇지도 않은 아이들을 굳이 수능으로 내몬다고 계속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싸워봐야 그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그냥 놔두세요. 차라리 이제 수시 준비에 열심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수시 준비하라고 그냥 맡겨놓으면은 애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뭐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엄청난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만 주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상담을 하십니다. 근데 고3 우리 아이가 이거 공부를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수시 원서 쓴다고 하는데 이거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찾아보면 이미 그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하고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하고 비교해보면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는 훨씬 낫기 때문에 보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수시로 가야 되는데 왜 정시 준비를 시키냐는 얘기죠. 오히려 애들 더 헷갈리게. 예.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드린 지금 이 얘기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요즘에 쓰는데 많은 학생들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써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나는 내 전공진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 쭉 나열을 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을 쓰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나 그것으로 내가 변화하게 된 모습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관련해 이야기한 거는요, 마치 그 어떤 파는 물건에다가 물건 그 이름을 갖다 도장 꽝 찍어주는 것처럼,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커피숍도 그렇고 빵집도 그렇고 뭐 사면은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포장지에다가 이름을 갖다 도장 꽝 찍어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자, 정리를 하면은요, 자기소개서에 적당한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는요, 그 일이 어떻게 돼서 시작되었고, 그 공부가 왜, 그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요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다. 요거를 쓰라는 거지. 학생부에 나와 있는 거 반복하고, 그 반복한 거에다가 이름 붙이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1000자 중에서 한 800자를 갖다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복을 하고, 나머지 200자를 뭐 별 상관도 없는 뭐 감상문을 막 써놔요. 와, 그리고 또 그렇게 지도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와, 이거 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야, 그 용감하신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자기소개서에 대한 각 대학에서 나온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에 관련돼서 가장 잘 나온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안내서는요, 당연히 서울대죠. 예. 그리고 또 나머지 다른 학교들이 있죠. 인서울대학의 상위권 대학들이라면 대부분의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그 가이드에 학생들이 그 소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감문 부분들이요, 자기소개서에 쓰면 딱 좋을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 나와 있는 사례 또는 뭐 그 학생들이 스스로 쓴 뭐 이렇게 과정, 뭐 이런 사례들, 합격 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섞어가지고 우리 아이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는요, 방법론이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재료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자, 요거를 결합하면 되게 재미있는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이거 팁 대단한 거거든요. 그 제가 그냥 무료로 매일 방송하니까 왕쌤이 하는 얘기 또 좋은 얘기 또 한 번 하네 뭐 이 정도로 넘어질 게 아니라, 이 노하우를, 이거 되게 비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박나는 작업 쓰는 경우들이 많고, 저도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된대 앙쌤이 그러면 애들이 그걸 듣습니까? 부모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테마를 잡아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기소개서가 산으로 가거나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기소개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리가 아니군요.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방송을 녹음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시즌이라서 좀 그렇고, 방송 녹음이나 음질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별로 안 다를 겁니다. 들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